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공천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울산시장에 또 김두겸 울산시장, 강원은 김진태 지사, 경남은 박한수 경남지사 이분들은 다 또 현역으로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원지사는 김진태 우상호, 경남은 박한수 김경수인데 요 매치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의원님? 아니 그거야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빨리 그런데 이제 해야 된다. 이정현 공관위가 문제점은 뭐냐면 네. 들이대는 잣대가 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하고 싶은 데가 왜? 아니 그리고 경북은 왜 그렇게 한대요? 경북은 저 이철우 지사가 꼬박 8년하고 이번에 3선 도전하고 네. 이미자 그 3선 의원도 도전장 내고 거기는 뭐 다 중진들이고 현역 아니에요? 그렇죠. 왜 박형준 자른다 뭐 여기 대구에서 3선 이상 뭐 추경호 윤재옥 주호영 자른다 해놓고 경북은 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동일 잣대가 아니에요. 대구 부산만 딱 두 개의 이름이 가득하신 거 아닌가? 이정현 위원장님. 그게 그럼 그 공천입니까? 사심 가득 뭐. 사천이다. 예. 예. 자, 일단 또 중요한 승부자 박완수, 김경수 두 후보의 경남지사 선거인데 요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갑재 대표님? 지금 거기는 아주 가변성이 많아요. 부울경의 예, 경. 부울경은 부산이 중심인데 예. 여론을 확산시키는데요. 예. 그쪽의 그 투표 성향 보면은 막판까지 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하. 그때 가서 2, 3% 이렇게 되다가 한꺼번에 또 어느 쪽으로 확 기울기도 해요. 2024년 총선이 그랬죠. 예, 예.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부산의 경우에는 저 국민의힘 쪽으로 확 기울어가지고 네, 그렇죠. 거기서 개헌 저지선을 만들었다고요. 예, 예, 예. 전재수 의원이 그때 이제 하나만 되고. 그건 상당히 예. 개인기로 예. 이긴 경우인데 그래서 이번에 좀 상상력을 뭐 편다면은 만약 예컨대 북부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해가지고 부산. 예. 예, 그 상대가 뭐 조국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아. 세 개 붙으면 이 영향이 그 경남이나 울산까지 번질 것 같아요. 아. 그 아주 전략적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은 국민의힘 텃밭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예, 지금 뭐 객관적인 조건으로 민주당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면은 부산 사람들은 또 달라져요. 이 부산 사람들은 조직표보다는 바람표가 잘 먹히는데요. 예.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선거 이변이나 정치적 격변이 부산에서 일어난 이유가 다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하자면서 예. 그 전문에 부마 항쟁 5.18. 왜 광주만 이야기하느냐. 부마도 넣어야 된다. 그건 난 또 선거 전략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상당히 맞습니다. 또 역사적. 나는 그 우선 헌법 전문에 그런 걸 자꾸 넣는 거 반대해요. 반대하지만 그 논리는 맞다고요. 그러니까 11.6이 부마 사태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 직접적 그리고 그건 제가 현장에서 취재했으니까 그 감이 확실히 있는데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경상도 정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대의가 있다는 거지 이분이. 그런데 그 역사적인 역할은요. 광주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6 사건이라는 게 한국 현대사의 30년을 결정을 했어요. 18년의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걸로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만들어지니까 30년을 결정한 그 사건의 부산 마산의 역할. 만약 광주가 헌법 전문에 된다면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막 등등. 그래서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 제일 중요한 승부처 같아요. 그 승부처를 위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네. 부산에 그래서 뭐 조국 빅매치, 한동훈 조국 빅매치. 저희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유행어가 되버린 죽이든 밥이 되든 뭔가 하실 건데. 아니 그러니까 뭐 대구와 부산이 죽이고 밥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알겠습니다. 요번에 하여간 뭐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는 네. 그런 의미인데 예. 지금 뭐 대구는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뭐 전재수 의원이 예. 뭐 부산 저 시장 후보 되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고 또 본인이
보궐선거 발생 안 시키도록 늦게 사퇴한다 하지 않는다고 또 언론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기는 그렇게는 안 한다. 음. 그다음 북갑 거긴 보궐선거 나오면은 근데 이제 국민의힘 또 부산시장 경선에서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보궐선거가 북갑 한 군데만 나올지 해운대 각까지 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가장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곳은 북갑이 맞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조국 대표가 온다. 그러면 뭐 한 번 붙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한 번 붙어야죠. 예. 네.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 거 모양도 안 좋고 결과 좋아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게요. 예. 김정인 위원장님 그 말씀에도 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예. 오히려 요번에 무소속 출마해서 배지 달기보다는 어차피 지방선거 성적 안 좋을 테니까 그 이후 보수 재건의 주역으로서 기수로서 어떤 것들을 할지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전에 저한테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당의 생리, 아하. 예, 특히 이 당의 이 권력, 지금 의원들 지역 분포 보면 영남 의원들이 전체 3분의 2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이 부산이 됐던 대구가 됐던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되잖아요. 예. 그럼 영남 배지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아하. 앞으로 내가 누구랑 정치를 할 함께 것이- 해야지 내가 이 다음에 또 배지 달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부울경 그 바람과 같은 맥락을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요, 그 전에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공천 단계이기 때문에 한동훈 얘기에 한자도 안 꺼내지만 예. 만약에 공천이 확정됐다. 음. 박형준이 됐던 주진우가 됐던 공천이 확정됐는데 예. 이 전재수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랑 좀 연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어 할 것인가. 네. 저는 그때는 그렇죠. 무소속 한동훈과 연대하는 거. 그리고 이런 얘기 좀 드리면 뭐 하는데 요새도요. 한동훈 어디 뜬다 그러면 출마자들이 어떻게 알고 와갖고 몰래 사진 찍어 가요. 아, 어디 출마자들이요? 여기 뭐 지방의원, 지방의회 아하. 뭐 이런 분들이 좀 와요. 아하.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사진 그럼 찍어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진 안 찍어줘요. 근데 요거는 저거 공천 받을 때까지는 좀 비밀로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천 확정되면 자기 한동훈하고 찍은 사진 갖고 그 걸어놓고 한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어허. 네. 그렇군요. 함께 버텼다. 네. 아하. 예. 아무튼 뭐 사진 여러 개의 버전을 아마 찍어놓지 않으실까 싶기도 한데. 자, 어쨌든. 자, 국민의힘 얘기 짚어봤고요. 자, 이제 또 민주당 정부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 놓고 지금 굉장히 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또 오늘 민주당이 이제 19일 날 본회의 상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과도한 선명성 경쟁하지 마라 메시지를 직접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봅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예, 자 정청래 당대표의 발표가 있었고 이제 발표 후에 당정청 이견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주목된 것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발표했냐? 그럼 이제 다 끝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다. 마침표 아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대표님부터.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찰을 약화시키겠다는 데는 뭐 대전제는 갖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은 우리가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또 따로 논의되니까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공수처와 중수청의 관계를 딱 끊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대등한 관계다. 그러니까 뭐 차단한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 아, 예. 차단한다, 그거 못한다 뭐 이래 돼 있는데 자, 그거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놓고 검찰을 절대 악으로 보는 경우 또는 공공의 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검찰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양대 수사기관을 철저하게 단절해 가지고 협력도 못하게 하면은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게 무슨 자랑이나 되는입니까? 예. 아니 모든 부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이게 대원칙인데 예. 철저하게 차단했다, 개입 못하게 했다, 완전히 대등하게 말은 대등하게인데 예. 따로 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이거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영향을 미칠 게 특별사법 경찰 이걸 뭐 요새 줄여가지고 특사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특사경. 예.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산림, 환경, 노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권한을 주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한다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사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분야는 전문가인데. 예. 그래서 그동안에 검사의 지도를 받았잖아요. 지휘 감독.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할 때라든지 예. 이럴 때 그걸 하나도 못 하겠어요. 아하. 야, 이러면요. 이거 부작용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정치 수사하고 무슨 관계냐 이겁니다. 이제 저는 너무 성급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2030년 차기 대선에서요. 예.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게 된다면 첫 번째 원인은 이 사법 시스템 파괴, 검찰 개혁 또 최근에 뭐 법 왜곡죄, 뭐 사심죄, 대법관 증언 뭐 이거 예. 이게 재판소원. 첫 번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정도로 이거는 이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그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서사를 먹고 살았잖아요. 네. 정치도 이렇게 양식이 있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공화국 중에서 공화국. 공화국은 법의 지배거든요. 예. 사람의 지배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거의 다 뭐 거의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파괴를 시켜버린 거고.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면 모르겠는데 이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재판 소원제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인용이 되면 그다음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다 그냥 백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여러 케이스들이 나올 겁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권 세력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속출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한 두 분의 진단인데. 지금 법에 의한 지배라고 그랬는데 네. 법의 지배라고 그랬는데 이건 사실은 법에 의한 지배예요. 룰 오브 로하고 룰 바이 로가 다르다고. 룰 오브 로는 법을 안 건드리고 법을 존중하면서 공평한 법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룰 바이 로는 법을 막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맞춤형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게 법을 이용한 독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독재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에요. 예. 집단적으로 독재자가 한 명이면 좋겠는데 자 이런 걸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저는 부작용이 하나씩 나타날 거로 봐요. 그게 앞으로 퇴임 때까지 나타날 거라고. 예. 그게 누적됐을 때가 그게 총선 기간이 될지 대선 기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 뭐 이런 이게 현실에 워낙 맞지 않는 법은 사문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검사나 수사하는 사람이나 다 이거 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문화시켜 버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예. 상당히 좀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이대로 이거 다 하다가는 무슨 헌법재판소 마비돼 버리고요. 예. 그런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라는 점이고